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여성으로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인 큰 아이와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한 작은 아이를 키우며 살고 있습니다. 대학 시절에 간호학과를 졸업한 전문 간호사였었는데 결혼 전에 그 직업을 포기했어요. 그 후로는 너무 힘들어서 제 엄마 대신 돌아가신 엄마의 동생, 30년 가까이 부동산 일을 하신 고모에게 제안을 받아 함께 일해보자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빠가 엄청 강직해서 설득하기 어려웠지만 결국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랑은 전혀 다른 분야인 부동산을 하는 것을 반대하는데 여자로서 간호사뿐인 직업을 가진 사람이 왜 부동산 일을 한다고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네요. 어쨌든 저는 반대를 해야겠어요. 조카랑 괜한 소리 하지 마세요. 좋아요. 미안해요. 그치만 오빠가 늘 화를 내긴 하네요. 그러다가 내가 윤희가 잘 되길 바란다고 하는 거지 잘 안 되길 바란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딸은 백수가 아니고 잘 있잖아요. 왜 그만두라고 하시나요? 다른 일로 옮기라고 하나요? 바람을 피웠나요? 내가 말하고 있는 건 윤희 자기 스스로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오빠가 엄이 되나요? 언니가 오빠에게 말할 수 있도록 만든 것도 있었어요? 고모 말이 맞나요? 윤희, 너 말해봐. 어째서 간호사직을 그만두는 거야? 아니야. 부동산에 관심이 있었던 건 저런 것도 아니었지. 사실 아빠는 간호사 일이 너무 힘들다고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 아빠 말씀대로 간호사 일이 여성에게 좋은 직업인 건 사실이에요. 근데 제가 대학병원에서 6년 동안 하면서 포험회 하다가 일하면서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고모한테 상담했더니 고모가 부동산 일을 제안하셨어요. 고모와 함께 일하면 마음도 편하고 일도 더 잘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도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내가 간호사로 공부한 기간이 얼마이고 거기에 쏟은 돈은 얼마이고 아이고 누가 들으면 오빠가 학비를 다 지불해준 줄 안다는데 윤수랑 다들이 학비를 대학 다녔잖아. 하여간 이렇게 사람이 지독하다. 돈을 그렇게 많이 벌어 뭐해? 자식들 등록금 한 번은 안 돼주는데. 아유, 됐고. 아무튼 오빠는 말할 자격이 없으니까 윤희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냅둬요. 아니 그래도 경력이 아깝지 않아. 부동산에서 일하려면 공부도 다시 한번 해야 될 테고 제일 좋은 점은 경력이 잠깐 끊겨도 언제든지 다시 취업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나중에 살다가 다시 하고 싶어지면 언제든지 다시 일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부동산은 사실 공인중개사 시험 1차는 합격했고 2차 시험을 준비 중이에요. 일하기도 힘들 텐데 그건 또 언제 준비했어? 아휴, 그러니까 오빠는 2차 아무 소리 알아요. 2차 시험이 곧 있으니까 얼른 합격하고 우리 부동산에 출근해라. 벌써 책상도 있어. 이쪽 일 생각보다 괜찮고 할만해. 응, 고모, 진짜 너무 감사해요. 뭐, 그렇게 다 준비를 했다니 별 수 없구나. 기왕 하기로 결정한 것 같으니 한번 열심히 해보는 게 좋겠어요. 잘해봤어요. 고마워요. 아빠, 나는 2차까지 합격했어. 그 후에 고모와 함께 부동산 일을 시작하게 됐고 공무원인 남편은 그때 새로운 곳으로 발령을 받으면서 이사를 했어. 그때 우리 부동산에서 집을 구했었어. 그 사람이 내 곁에 관심 있는 눈치였는데 한번 만나볼래? 그래, 시청에서 일하는 공무원이라 직업도 좋고 사람도 아주 건실해 보였어. 무슨? 돼요. 왜 한번 만나봐. 우리처럼 들쑤날쑤하는 일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정적인 사람 만나는 게 나아. 내게 전화 왔어. 한번 받아봐. 아이 참. 여보세요? 아내, 안녕하세요. 집은 마음에 들어요? 남편은 이후 저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해왔고 그렇게 몇 번을 만나다 연애를 시작했어.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재환 씨의 고향은 어디인가요? 고향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 못해서 아마 고향의 이름을 들어도 모르실 것 같아요. 제 고향은 시골이라서 윤희 씨는 평생 강남에서만 살았다고 말씀하셨네요.
평생 동네에서만 살아온다고 우울한 개구리 제이처럼 된다던데요. 아, 전 항상 강남에 대한 로망이 있었어요. TV에서만 보던 곳이라서 그래서 시청이랑 거리가 있는데도 여기로 집을 구했죠. 뭐, 별다른 이유가 있나요? 사람은 어디서나 비슷하게 살죠. 여기도 다 똑같은 곳이에요. 에이, 그래도 강남은 강남이죠. 윤희 씨는 진짜 복을 받으신 것 같아요. 서로 정말 다르게 살아온 우리가 2년 정도 만난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남들이 많이 집을 구해주다 보니 신혼집을 구하는 건 자신해요. 위치도 전망도 집 컨디션도 좋은 곳을 찾을 수 있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자금이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시골에서 농사 지으시는 분들로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도움받기보다는 독립적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집을 구하려고 했더라도 우리가 가진 돈과 대출을 모아야 했기 때문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동네를 알아봐야 할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의 교육을 생각해도 좋은 곳을 찾기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다른 곳에서도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이 어차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너무 번잡한 도시에서만 자라서 그런지 우리 어린이들은 자연 속에서 놀며 자라며 크고 싶어 합니다. 물론 돈이 여유롭다면 여기에서 살아도 나쁘지 않을 것이지만 현재 우리 상황에서 강남을 고집할 여유는 없고 아주 시골은 아니더라도 서울 외곽 지역으로 이사해도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어린이들을 그런 환경에서 키워보고 싶어요. 이 말씀으로는 몰라서 하는 얘기이지만 평생 강남에서만 살면 이게 얼마나 큰 잘못인지 당신은 알지 못합니다. 저는 그 분야를 잘하는 사람이라서 시골에서 제대로 스타트를 한 나랑은 출발점 자체가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어린이들을 꼭 키우고 싶어요. 제일 좋은 학군에서 최상의 교육을 받으면서 잘 성장하게 하고 싶어요. 결혼 전부터 아니, 오히려 아주 예전부터 저의 결심인데 그건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못하지만 지금 우리 상황이 그렇지 않잖아. 내가 모은 거다. 당신이 모은 거도 대출까지 다 당겨봐요. 여기서 방학 한도 못 구해. 근데 만약 여기 살겠다고 고집한다고 할 수 없잖아. 당신 집에선 아무 말씀 없으셔. 우리 집 아빠가 안 도와주시냐고. 에이, 기대하지 마. 우리 집은 그런 주의 아니야. 아빠가 얼마나 우리 독립적으로 키우셨는데 대학 때도 나랑 내 동생은 아르바이트하고 과외해서 우리가 학비를 벌어냈어. 아이, 진짜 돈도 많으시면서 좀 너무하시다. 본인이 벌어서 공부해야 얼마나 귀한지 알고 허투루 안 산다고. 처음에는 나도 좀 너무하시다 생각하고 원망도 했는데 살아보니 아빠 말씀이 맞는 것 같아. 그 덕에 나도 동생도 어떻게든 악사까지 공부해서 장학받고. 진짜 열심히 살았거든. 아무튼 아빠에게 물어봐도 답이 나와요. 절대 지원을 안 해줘요. 그럼 당신 고모는 나름대로 동네에서 주름 잡는 부동산의 큰 손이니까 아파요. 그거 좀 당겨받는 셈치고 부탁하면 안 되나요? 뭐 아무리 그래도 그건 좀 아니야? 그런 얘기를 고모한테 대놓고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 고모한테 받은 도움만 해도 얼마나 된단 말이에요? 아니야, 그래요. 이게 지금 당장 미안하고 쪽팔리고 예의를 차리고 뭐 그럴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걸린 건데요. 정말 당신이 말하기 싫으면 내가 고모님께 따로 얘기를 들어볼게요. 사실 중학교 2학년 때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지금까지 엄마처럼 우리를 아껴주시고 키워주신 분이 고모 있어요. 고모는 아빠와 쌍둥이인데 30대 어린 나이에 남편의 사별로 아픔을 겪으셨고 그 이후에는 재혼도 의시고 아이도 없이 사셨는데 대신 우리를 자식처럼 아껴주셨어요. 고모는 내가 땅 사고 건물 있으면 그거 다 뭐 하겠니? 나중에 너희들 다 주고 가야지 라는 말을 버릇처럼 하셨는데 남편은 그 얘기를 꺼내며 고를 설득하겠다고 했어요. 나는 말려도 고모에게 가서 막무가내로 부탁을 한 거였어요. 그러자 남편의 말을 들은 고모는 반색하셨어요. 우리 조카 진작 말을 하지 왜 나한테 말을 안 했어? 에이 고모아야 신경 쓰지 마요.
고모가 그렇게까지 안 해줘도 돼. 그 사람이 오바 있어 괜찮으니까 잊어버려요. 아니, 김서방이 말 잘했어. 그렇잖아도 내가 너 결혼하면 집은 내가 해주고 싶었다. 받은 곳도 있어? 하지만 역시나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빠는 노발대발하며 강하게 반대하셨어요. 아이들이 한두 살 먹은 어린아이들도 아니고 멀쩡히 직어갖고 사는 다 큰 아이들이야. 뭘 그런 걸 해줘? 처음부터 본인들이 힘들어 일고 아야 나중에라도 탈이 안 나는 법이야? 지금 당장 뭘 사주는 게 아이들한테 좋은 게 아니라고. 아소아, 너 행여라도 일어난 풍못했다가는 내가 가만 안 있을 줄 알아? 아이, 오빠도 참, 에이 어떡하냐. 오빠가 저러고 나오니 나도 참 그냥 해줬다간 저 성격에 또 난리가 날 거야. 텐데 아니야. 고모 원래로 집은 우리 힘으로 하려고 했었어요. 고모가 신경 안 써줘도 돼. 진짜 괜찮아요. 조그맣게 시작해서 열심히 일하면서 집도 차차 넓혀가면 되지. 에휴, 참, 이거 그냥 두고 볼 거야. 김서방 월급이라 봐야 공무원 월급 빠지고 우리 부동산도 잘 되고 있다지만 아직 집 살 만큼 큰 돈 벌려면 멀었어. 오빠는 돈도 있는 양반이 참 애들이 고생하는 거, 그거 두고 보면 마음이 편해요. 마음이 정 힘들면 내가 자금을 빌려줄 순 있어. 나도 너희가 가까이 살면 좋고 하니 은행에서 대출 받아 봐야 할 텐데 그 돈으로 이 동네에서 원하는 집 구하기도 어려울 거 아니냐. 매달 높은 이자 대출금을 갖고 아둥바둥 사느니 내가 빌려주마. 특별히 딸을 특별히 생각하고 내 이자는 안 받을 테니 이 다달이 갚겠어 생각으로 집을 마련해봐. 아빠는 저희를 위해 생각도 못한 큰 돈을 빌려주셨어요. 전 너무 감사했지만 남편은 입이 살짝 나왔더라고요. 장인 어머니는 사업도 크게 하시면서 그냥 좀 주시면 될 것 같았는데 자식한테 빌려주실 건 뭐야? 너무 인색한 거 아니야? 아니야. 아빠는 가이가이 확실한 분이야. 본인이 가난한 집에서 나고 자라서 자수성가하신 분이라고. 그리고 우리가 아빠도 많으면 감히 꿈도 못 꿀 정도로 좋은 아파트를 구하게 됐는데 그렇게 불만인 건 좀 너무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결국 불만이다 남편도 별수 없이 아빠 뜻에 따르게 됐고 그렇게 결혼 후에는 저희는 아빠에게 매달 100만 원씩 갚아요. 저희는 아버지에게 드려야 할 제 버린 돈과 남편의 월급을 반씩으로 모아서 보냈어요. 처음에는 불만을 표현했던 남편도 몇 년 동안 별말 없이 매달 돈을 잘 갚아 나가더니 첫째 아이가 태어나고 어린이집에 보내기 시작하면서 돈이 들어갈 때가 많아지면서 다시 불평을 시작하더군요. 이제 우리가 빌린 돈 몇 년 동안 잘 갚았으니 이 정도면 충분하다며 그만두어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우리가 진짜 은행에서 대출한 게 아닌데 장인어른도 그 돈을 삶의 끝까지 다 갚으라고 말한 적이 없을 거예요. 딸인데 한번 아버지에게 가서 다시 물어봐봐. 이 돈은 대체 언제까지 갚아야 하는 건가요? 매달 100만 원씩 나가는 게 정상적인 돈 사용인가요? 진짜 궁금하네요. 은행이면 이자를 하나도 받지 않고 큰 돈을 우리에게 빌려주셨겠지만 그 돈으로 평생 강남에서 아파트 한 채를 살 수 있을지 묻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강남 아파트에 다 살아본다면서 듣던 할 말은 들어 오만대 자랑을 하더니 그럼 당신은 몇 년 성금을 대충 갚아야 되는지 알아? 슬그머니 모른 촌에 얹히게 생각하는 건 어쩜 거지 아니라고요. 그보다 그냥 말씀이었을 뿐이지 알았죠. 조금만 살펴보면 너희들 정성이 갸륵하다고 해 이제 그만 갚아도 된다고 생각했던 거야? 나는 우리 아빠가 그런 말은 빈말로 하는 거야 아냐? 그럼 진짜 평생 이 돈을 계속 써야 된다는 말이지 미치겠다. 진짜 돈 벌어올 때 뭐 해? 어디서부터 나가겠어요? 원래부터 강남에 고집을 부리는 사람이 누구냐고. 내가 명확하게 말했잖아. 외곽에서 살아도 괜찮다고. 강남이 아니면 안 된다고 주장한 사람이 누구냐고. 이제 와서 일례 화장실에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다르다고 너무 다른 게 아니냐. 갚을 능력이 안 된다면 처음부터 못한다고 말해야지. 능력이 안 되는 건 누구나 되는 거야? 더벅더벅 월급이 안 밀려서 평생 일 잘하는 게 없는 일이 다시 어디서 일어날지? 당신도 내 덕에 안정감을 느껴 산다면 아쉽지만 그만두는 게 좋겠어.
하여간 당신, 아버지가 많이 하셔서 알아야 해. 남편은 자신의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 강한 사람이었어. 나는 정년이 있는 공무원이라 우리는 너무 걱정이 없어. 너는 나를 잘 만난 줄 알아야 해라고 말했어. 속담 반 진담 반. 저 역시 그 안정감은 좋다고 생각했고 결혼을 결심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였지만 때때로 그런 상황이 꼴보기 싫을 때가 많았어요. 남편은 평소에 저와 고모가 하는 일에도 아는 체하며 많이 참가했어요. 물론 평범한 시청 공무원이 어떤 내부 개발 정보를 알고 하는 소리는 아니었고 부동산 일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개발 정보를 듣고 움직이게 되는데 남편은 늘 뒷북을 치면서도 대단한 정보라도 알려주는 놈 본인이 공직에 있어 이런 정보들을 물어다 주는 거라며 자부심이 대단했어요. 내가 부동산 일을 할 때 참고하라고 그런 정보를 미리 알고 움직이면 다른 중개사들이 더 먼저 쓸 수 있을 텐데 지난번에도 이유를 줬어요. 내가 말한 대로 그걸 알았지? 실제로 그것은 개발 정보의 깊은 곳을 아는 것이야. 그것을 보면 당신이 어떤 시장이든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너 행복할 거야. 그것만 알아두면 돼. 남편은 제가 재밌는 농담을 해도 자신이 없는 어깨에 자신감을 주는 사람이야. 그러던 도중에 둘째 아이가 첫 생일을 앞두고 우리 아빠와 가족 전체에게 너무 많은 변화가 생겨났어. 대장암이라는 병이 있었지? 건강검진을 놓치지 말라고 해도 매년 빼먹었거든. 큰 질병이 생겨서 너무 속상해. 하지만 수술을 하면 괜찮아질 거라고 말이야. 정말 죄송해요, 아빠. 당신이 그렇게 아픈 줄 몰랐고 미안하지만 너무 미안해하는 것은 왜? 내 몸 관리를 소홀히 해온 결과 이러한 상황에서 보니 아무래도 이제 사업을 그만둬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철강 산업은 이제 좀 어려운 분야라 수출도 힘들고 제가 좀 쉬어야 할 것 같아요. 할 일은 다 했으니 결국 아버지께서는 30년 넘게 이어온 사업을 모두 정리하셨고 대장암 수술도 받으셨어요. 이제 건강을 회복하시면 요양을 하시게 되셨고요. 오빠가 사업을 정리한 돈은 모두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투자나 해봐야 할까요? 지금 여기는 그린벨트가 풀리고 개발이 되겠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서 믿을 만한 정보 같아요. 저는 이제 돈에 대한 욕심이 없어 근처 수술하고 난 후 저승사자를 만나고 돌아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죠. 소용이 있으면요. 아빠, 그런 말씀 마세요. 수술 잘 받고 이제 건강해지실 일만 남았잖아요. 이제 난 큰 욕심 없어요. 그냥 조용하고 공기 좋은 곳에서 가족과 함께 모여 살고 싶어요. 생존에 대해서는 엄마가 좋아하던 그림을 그리면 그렇게 살면 좋겠구나. 아빠, 오빠, 그런 말은 어째서요? 아직 이렇게 걷더니 젊은데 시골이라고 약한 소리 말씀하지 마세요. 얼른 건강해져서 또 사업해야지. 그런 게 더 잘 어울릴 텐데요. 아무튼 여기는 몇 년만 지나면 몇 배로 무조건 뛰니까 안 사면 바보라고 계약하는 걸로 알겠어요. 남편에게 딱 얘기를 하자. 거기 땅이 진짜 가치가 있는지 본인이 알아보겠다. 며칠 동안 바쁘게 이리저리 전화를 돌리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이미 믿을 만한 정보는 다 알아봤으니 그럴 필요 없다고 해도 혼자 분주하게 됐죠. 그러더니 며칠 뒤에 와선 그러더라고요. 내가 알아봤는데 거기 진짜 개발되는 게 맞나봐. 큰 돈 될 것 같아. 한테 꼭 사시라고 해. 안 그래도 어제 이미 고모랑 아빠가 땅 보고 계약하고 오셨어. 이미 다 알아봤다니까? 아, 거기 진짜 몇 배는 그냥 뛴다는데 그 돈이 다 얼마야? 뭐가 그렇게 좋아? 역시 돈이 돈을 번다고 그 땅만 사바에 그냥 몇 년 가만히 있으면 돈 방송에 앉는 거 아니야? 당연히 좋지. 그게 뭐, 우리 돈이야? 아빠가 사시는 건데? 에이, 장인 어른이 그 돈까지. 혼자 가지시면 사람도 아니시죠. 말이 그게 뭐야? 아니, 내 말은 그 정도 큰 돈을 버시는 장인 어른도 좀 나눠주시진 않겠냐고 말이죠. 그리고 이번에 내 덕도 보셨을 텐데 아니야? 근데 모른 척 하실 수는 없을 거예요. 뭐, 당신이라니. 당신은 내가 딱 얘기하고 난 뒤에야 알았으면서. 무슨 정확한 정보는 내가 알아봐서 온 거잖아.
그러기 전에 이미 우리 고모랑 아빠가 계약하다. 아무튼 그게 뭐가 중요하겠어? 어쨌든 우리가 곧 부자가 되게 된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이제 한잔 하겠네? 무슨 당신이 물음이 있다고?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요. 남편이 혼자만의 꿈에 부풀어져 있을 동안 시간은 빠르게 지나갔고 돌잔치에서 연휴를 잡고 재롱을 띄우던 둘째 아들이 4살이 될 무렵 우리 가족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어요. 완치가 됐다고 생각했던 아빠의 암이 3년 사이에 다시 재발된 거였죠. 저희는 완치가 됐다고 알았는데 요양만 하면 되는 줄 알았거든요. 건강관리도 정말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저도 참 안타깝습니다. 재발한 암이 다른 장기로 전이돼서 더 이상 손을 쓰기가 어려운 상황이네요.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결국 아빠는 마지막을 준비하셨고 하나씩 삶을 정리해 나가기 시작하셨어요. 내가 이제 정리하는 시간이군요. 됐다. 너희들에게 이야기하려고 부르던데 오빠는 왜 그러는 거야? 수술하면 돼. 수술하면 너희 의사 말 못 들어서 이미 다 끝났어. 괜한 미련 가지 마시고 서서히 준비를 해야지. 그래서 말이야. 내가 평생 이룬 거라곤 너희 둘이랑 한 가지 사업뿐이었는데 사업은 이미 다 접었고 그 돈으로 3년 전에 산 땅이 이미 가치가 많이 뛰었더니 곧 갈 사람이니 너희가 그 땅을 팔고 분배해야 할 거야. 앞으로 살면서 투자해서 현명하게 잘 쓰라. 땅을 살고 건물을 사서 돈을 벌리는 것도 좋지만 더 현명하게 쓸 수 있는 방법도 많을 거야. 내가 이 나이까지 살면서 돈을 벌리려고 욕심내며 살면 다 부질없다 싶어. 그리고 유나, 이거 받아라. 이게 뭐냐고. 아빠가 너희 부부에게 다시 돈을 갚았을 때 나는 그동안 주식에 투자해뒀었어요. 내가 얼마나 격앙했든 내 딸에게 그 돈을 다 돌려줘야겠죠. 성실하게 돈을 갚으면서 착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언젠가는 이렇게 해야겠다고 생각했죠. 생각했던 것보다 그날이 더 빨리 왔네요. 아빠, 그동안 너희에게 너무 혹하게 대한 것 같아서 미안해요. 너희가 아빠를 믿고 엉뚱한 짓을 하지 말라고 제대로 잘하라고 엄격하게 했어요. 예수만이 아빠, 그리고 내 동생 명숙이에게 감사하다. 이제는 너희도 즐겁게 살며 저 남매와 고모들이 그날 아빠를 안아줘서 많이 울었던 그날 밤을 기억하며요. 투자로 우리 자금을 몇 배나 불려주었던 주식 이야기를 남편에게 하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아버지가 땅을 팔라고 하신 말을 듣고 말을 끊기도 전에 급히 팔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말할 때는 그 땅이 개발되면 어떤 수익이 생길지 모르는데 그때까지는 지키고 있는 것이 좋을 텐데 왜 이렇게 지금 팔려는 걸까요? 아버지가 팔라고 하시면 팔아야 할 텐데 그 땅 주인의 마음인데 왜 당신이 팔라고 하니? 그냥 두면 되는데 왜 지금 팔 생각을 하나요? 당신이 지금 우리 아버지께서 세상을 떠나시더니 그 땅이 문제인가요? 그 땅이 아깝다고 그래서 그걸 지금 팔려는 건가요? 지금 몇 배 뛴 것보다 얼마나 더 벌어들일지 모르는데 온 가족이 단체로 설정된 것 같습니다. 멍청하게 구니까 내가 그러는 거 아니야? 강남 출신이니 뭐니 하면 뭐해. 이렇게 멍청하게 구는데 뭐, 당신 지금 말 다 했어. 그리고 당신이 무슨 권리를 이렇게 날뛰어, 그건 우리 아빠 땅이고 어떻게 하든 아빠 마음이야? 당신이 뭔데 이래라 저래라야? 얘야, 내가 개발 소식 물어다 알려준 거잖아. 공직에 있는 사위 안 뒀으면 그런 정보 알기는 할 수 있어. 내 독에 돈 벌어놓고 이제 와서 입 싹 닫겠다 하기가 차네. 누구 맘대로 뭐 기가 찬 게 누군데 이미 공모가 다 알아보고 아빠랑 상의해서 내린 결정이었어. 거기서 당신이 한 일은 하나도 없어 하도 뭐라도 되는 척 가지가지 해대기 대충 쿵작 좀 맞춰줬더니 돈 한 푼 못 된 거 없으면서 무슨 지분이나. 있는 척 어디서 이래라. 저래라야 뭐, 너 말 다 했냐? 분명 내가 물어봐 주었던 정보고 통화한 메일 기록도 다 있어 나한테. 집은 분명히 있고 너희 마음대로 팔아서 이따글 생각하지 마오. 파는 순간 바로 조치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도. 그리고 문을 쾅 닫고 집을 나가는데 정말 황당하게 짝이 없었습니다.
누가 보면 자기 돈으로 산 땅을 우리가 마음대로 팔기도 하는 줄 알겠어도. 그 남편과 냉랭한 상태가 계속 이어졌죠. 그러다 우연히 남편이 시어머니와 통화하는 내용을 듣게 됐는데 왜 그렇게까지 길게 날뛰며 돈 태영을 하는지 알겠더군요. 아, 내가 절대 못 팔게 말려야지, 당연하지. 그게 누구더냐고 기다렸다가 팔면 몇십 배가 되겠어. 오를지 모르니까. 그럼 엄마 좀만 기다려봐. 지금은 아빠가 빚을 갚는 게 중요한 것이에요. 엄마 완전한 재벌가 나였으니 잘 살 것 같으니까 좀만 기다려봐. 내가 알아서 다 갚아줄 테니까. 우리 장인은 부자란 말이야. 그 땅 말고도 돈이 나올 구멍이 많아. 집도 팔아야 할 거고 참여 몸이야. 그거 정리만 해도 몇 억은 될 텐데 그걸로 좀 당겨오면 아버지 빚 정도는 갚고도 남겠지. 예전에 말한 대로 엄마 가게 하나 차리는 게 좋아야 해. 당연히 이번에도 남편은 시어머니와 통화 중이던 참이 들어오면 후다닥 끊어버리는 그때가 더 많아져. 뭔가 집안에 일이 있을 것 같아. 지뢰 같은 것을 짐작했는데 그게 시한 사람의 도박과 그런 꿍꿍이 속이지 않을까 싶어. 어느 날 저희 아빠는 이 세상과 작별할 것을 고독하게 기다리고 계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어떻게 사유라는 사람은 한 방에 자기의 욕망만 충족시키고 있는지 정말 기이하게 느껴졌고 배신감이 들었어요. 그러나 당시에는 그 사람에게 상황을 잘 판단할 정신적인 여유가 없었죠. 아빠의 상태가 날이 갈수록 악화되자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아빠가 돌아가셨어요. 저희는 눈물을 흘리며 장례를 치르고 고모와 동생과 함께 아빠의 유산과 유품들을 정리했어요. 남편의 말을 기억하며 땅 문제에 대해 고모에게 약간 물어보았는데 고모는 그대로 두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길지도 몰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보기에는 현재 판매하는 것이 올바른 결정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때가 맞는 시점이었을까요? 놓치지 않아 지금이 적기인 것 같아서 그냥 팔려고 해요. 물건이 더 오래되면 가치가 떨어질 수 있으니까요. 혹시 정책이 바뀌면 그냥 새 물건으로 바꿔야 하니까 팔아야겠죠. 그래서 안 팔고 싶진 않아서 그래요. 사실 그냥 물어봤을 뿐이에요. 아빠가 돌아가시고 난 후엔 이젠 엄마도 아빠도 없어서 외로움과 슬픔을 이겨내야 하고 많은 일들을 처리해야 했어요. 그러다 집에 돌아와서 아파트 입구에서 아이들이 나를 부르더라고 했어요. 엄마, 우리 이사 가요. 이사?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짐이 왜 이미 트럭에 실려 있어? 이게 뭐야? 지금 엉망진창이야. 왜 우리 짐을 옮겼는지, 아이들은 왜 제대로 된 옷을 입고 있지도 않고 밖에 나와 있는지 알 수 없어요. 아, 불편한 것 같아요. 제가 당신과 애들 짐을 미리 실었어요. 지금 하는 말이 무슨 소리예요? 우리 왜 나가야 하고 어디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뭐 하는 거죠? 왜 내 말을 듣지 않고 계속 판단하고 있어요? 만약 팔 거면 애들을 데리고 너희 친정에 가서 내 몫까지 10억 받아와. 분명히 말했다시피 동생이랑 반반하기나 뭔가 하든 내 몫까지 챙겨와야 해. 그렇지 않으면 집에 들어갈 생각도 하지 않을 거예요. 내가 정신을 잃은 것 같아. 왜 믿고 그렇게 당당하게 하는지 떼먹은 줄 알려고 하는 건가? 이해했어요. 그럼 아니면요? 세상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나한테 권리가 없는지 지나가는 주무들에게 물어볼게요. 저기요, 권리가 없어요? 제게 잠시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제 얘기를 들어주십시오. 보세요. 뭐 하는 거예요? 이 지금 창피한 줄도 모르고 어디서 난리를 피우나요? 저 경배하시는 아저씨가 제 말 좀 들어주실래요? 아니, 아무래도 아저씨가 제 상황에 대해 억울한지 아닌지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제가 어디 땅을 사면 얼마나 올라가는지 그런 정보를 다 배우러 갖다 바쳤는데 사람들은 자기 돈 좀 벌더니 입만 싹 닦네요. 제가 어째서 열받게 생겼는지요? 네, 당신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그만 좀 하세요. 동네 창피하게 왜 이러세요? 아저씨 그만 가주세요. 죄송합니다. 어쨌든 10억 받아오라고 하셨으니까 알겠습니다. 당신 뭘 헛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신다면 그 재산까지 있는데 무슨 짓을 하는 겁니까? 꿍꿍이야, 뭐야? 꿍꿍이 헛꿈을 남편에게 얘기하는 본성이 뭐야? 너 웃기고 있네? 미안해. 엄마라 무슨 작꿈이니? 너희 부모 노름 빚을 우리 집 돈으로 왜 갚아내? 부모 앞가림은 내가 알아서 해. 너 그거 어디서 들었어? 너 내 전화 엿들었냐? 어디서 들었던 됐고 너 똑바로 알아둬. 이 집은 우리 아빠 돈을 빌려서 산 집이야. 그리고 그 돈은 아직 아빠한테 20분의 1도 다 못 갚았어. 그거 알아. 내가 판받아서 내 목 찾아올게. 넌 그동안이 집에서 나갈 짐이나 싸고 있어? 나갔다 오면 바로 나가야 되니까 동네 주민들이 웅성웅성거리며 무슨 일인가 지켜보는 통에 아마 그날 밤 동네 사람들 반반 찬성에 우리 집 일이 올랐겠죠? 지훈 엄마,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일이야, 괜찮아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소란피요. 죄송해요. 평생 살아온 동네에서 졸지명을 쓰게 된 것 같아 얼굴이 화끈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을 피해 도망치듯 차에 올라타 아이들을 데리고 아빠가 사시던 친정으로 가는데 정말 갑자기 이게 뭐지 싶었어요. 아무리 허영심이 많고 돈에 눈이 멀었지만 어떻게 이런 식으로 아내와 애들까지 촐수가 있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 됐죠. 친정에 가서도 한동안 진정되지 않은 가슴을 겨우 달래고 저는 차분히 생각하며 하나씩 정리를 시작했어요. 일단은 첫째로 땅 판 돈부터 처리했죠. 이 돈을 정확히 3등분 하자. 나, 윤수 그리고 고모. 뭐 아니야. 이걸 왜 날 주니요? 그건 너희 아빠가 투자한 돈이고 자식이 너희들끼리 나눠 가질 일이지. 내 몫은 아니다. 아니요. 그건 말이 안 돼요. 고모가 아니었음 거기 땅 살 생각도 못했을 거고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돈 벌 주도 못했을 거잖아요. 아니, 그리고 그런 걸 다 떠나서라도 고모가 우리 어떻게 키워줬는데 고모는 우리한테 엄마나 마찬가지야. 고마운 일이 얼마나 많은데 당연한 거지? 누나 말이 맞아요. 엄마는 돌아가시고 사업 때문에 아빠는 바쁘고 나 학교 갔다 돌아오면 맨날 고모가 밥 해주는 간식 해주고 그랬잖아요. 똑같이 나눠요. 고모가 안 받으면 나도 안 받을 거야. 고맙다. 고마워. 내가 참 남편 복은 없어도 조카 복은 많나 보다. 고모를 보낸 후 동생과 둘이 앉아있는데 참으로 이상하게 서러워서 외롭더라고요. 누나야, 앞으로 어떻게 할 거니? 왜 마음이 이토록 허전할까? 아빠가 돌아가셨으니 정말로 마음 한켠이 텅 비어 보이네요. 맞지, 내 마음도 한 구석이 허무해진 기분이야. 윤수야, 우리 아빠가 꿈꾸시던 삶과 똑같은 삶을 살아볼까? 아빠의 꿈이 뭔지 알아? 조용한 곳에 집을 짓고 함께 살며 싶다고 했잖아. 그런 삶이 어떨까 생각해봤어? 경기도에 집을 짓고 함께 사는 거야? 고모, 너,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학원에서 뺑뺑이 돌리는 대신 마당에서 뛰어놓으면서 크게 웃을 수 있게. 그래서 그런 생각에 감회를 일으켜봤어. 하지만 그냥 현재 우리에게 닥친 문제에 먼저 대처하는 것이 좋겠죠? 우선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이 많았어요. 아버지가 투자하는 동안 주식값이 몇 배씩 상승하기도 했고 안정적인 장기 투자 대상이라고 생각되어서 그대로 가지고 있을까 고민했지만 결국 더욱 이상을 바라지 않고 주어진 것에 만족하며 살고 싶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따라서 주식을 전부 매각했고 아버지가 투자하신 원금의 절반만큼을 따로 가져갔어요. 50만 원씩 7년 동안 저축해왔던 돈에 이자까지 더해 5천만 원 이상의 금액을 담은 통장을 챙겨 아이와 함께 짐을 싸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짐을 풀라고 부탁했더니 짐이 그대로인 것을 보고 다소 당황했어요. 이유를 물으니까 내가 짐을 왜 나 혼자 빼야 해? 라고 말했던 거야? 왜 그럴까요? 10억을 모았다고 자랑하네. 돌아와서 거지란 말은 10억이란 돈을 호들갑 떨래. 이제 1,000만 원이라던데 내가 10억이라 말할 때와 같은 행동을 하고 앉아있네. 그게 언제부터 너의 돈이었어요? 아버지께서 이자도 없이 빌려준 돈으로 좋은 집에 살았단 말이에요.
원금을 빚진 사람은 너뿐이야. 이자 대신에 주기로 약속한 것인데 이러면 넌 이득을 본다는 뜻이지. 이걸로 알뜰하게 다 써먹고 불만을 뱉는 인간아. 미쳤어. 내가 심어거야 하는데 네 시중에 내놔라고 고생해서 나도 5천 원을 받고 떨어지라고. 적당히 욕심만 안 내었다면 계속해서 집에서 호의호식할 수 있을 텐데. 좌절했겠지만 어쩔 수 없지. 너의 욕심으로 모든 것을 망친 걸 자업자득이라 생각하고 고요하게 떠나. 그래 인간아, 깔끔하게 이혼하면서 행운으로 여길 게다. 여기서 뭘, 내 돈 받아서 주식 투자하면 당연히 나의 몫인데 내 돈으로 주식해서 수익을 몇 배나 올리고 내 정보로 땅을 사서 몇 배나 이득을 챙기고 그렇게 뒤쳐놓고 이제서야 이혼은 못해. 진짜 못해. 이혼이라니 입 밖으로 내는 소리 나보고 봐. 그거 내 관리인이라 그럴게. 모든 것 다 인정받아서 그대로 뺏겨줄 테니까. 참나, 공무원처럼 행동하는 너는 어떻게 일을 하니? 동료들은 너 때문에 상당히 답답할 거야. 너는 정말 아니야. 이게 진짜 못된 말이야. 없어. 이제 이 정도로 끝나는 거야? 들어, 너무 걱정하지 마. 간단하게 설명해 주겠으니 돈을 받고 주식을 투자했어. 그 돈은 내가 갚아야 할 부분이고 원래 주인이 그 돈으로 뭘 하든 상관없어. 내가 자풀을 갚지 않은 건 내가 안다. 그리고 너가 정보를 받아서 땅을 샀다고 하네. 그 가짜 정보나 내가 인맥으로 얻은 정보와는 관련이 없어. 땅을 산 시기나 내 전화 통화, 이메일, 계약일 등을 대조해보면 그 정보와는 상관없는 것들이 바로 나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통장까지 빼앗기고 돈을 쫓겨나기 싫으면 조용히 나가. 그렇게 지분을 따지고 돈을 좋아하는 남자들에게 맞게 다 설명해 주었지만 결국 깨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것뿐이야. 순순히 이혼하더군요. 그 사람 역시 나중에는 울며 매달려선 온갖 추란추태는 다 버렸지만 여보.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빌게 다시 한 번만 생각해 줘와. 내가 잠깐 돈에 눈이 멀었나 봐의 정신이 어떻게 됐었어. 나 한 번만 용서해 주면 안 돼? 이제 와서 생각하니 돈이 아까워. 내가 평생 가도 못 살 집에 사고 좋은 차, 좋은 옷 입었던 것이 아름다운 것이었다. 꿈에서 깨. 이제 당신 인생에 다신 없을 일들이니까. 여보. 그래도 우리 애들 생각을 해보자. 내가 미워도 난 요전에 애들의 아빠잖아. 그러니까 애들 앞에서 함부로 말하지 마. 제대로 따지고 말하려면 너는 위자료로 물고 애들까지 못 보게 될 수도 있어. 정말 너그럽게 봐주세요. 깔끔하게 이해해 주셔서 고맙겠습니다. 여기에도 매달리고 추하게 행동하면 무의미한 것들이 다 빼앗길 수 있으니까 알겠어요. 제가 자제에 따라 꾸미던 모순적인 삶에서 벗어나는 느낌이 들었을까요? 예전 남편의 허무한 눈빛이 여전히 잊혀지지 않고 그런 식으로 이혼한 지도 벌써 3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아이들은 모두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고 저는 고모와 동생과 함께 큰 집을 짓고 함께 살고 있어요. 고모는 이곳에 와서도 부동산 일을 하고 계시고 저는 이 지역 보건소에서 간호사로 일하며 지역 어르신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사실 전 간호대학에 다닐 때 꿈꾸던 게 정확히 이런 것이었어요. 이 작은 마을은 멀리 있는 병원에 가지 못하니까 지역 사람들을 돌보고 있다는 게 진정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어요. 어르신들께 도움이 될 수 있어서 요즘은 언제보다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학원 뺑뺑이를 돌며 살아야 하는 생활보다 이곳에서 훨씬 더 행복해하는 마음이 좋습니다. 전 남편 소식은 고모의 부동산에서 함께 일하던 직원 아주머니를 통해 전해 들었습니다. 요니 씨, 전 남편 소식이야. 아휴, 아니다. 그냥 얘기하지 말자라고 했어요. 아니에요. 뭐 어때요? 이제 지 오랜데 자기랑 그렇게 되고 나서 자기 지구야 된다고 해서 지금 내가 일하는 부동산으로 찾아왔더라고 합니다. 강남에서 혼자 살 만한 오피스를 찾는다면서. 참나, 여전히 그놈의 강남살이 욕심은 못 버렸나 보네요. 그러게 말이에요. 그놈의 강남. 아이고, 참. 번지르르 하는 건 참. 정말 기분 나쁘지만 사과하지만 우리 사이 이제 망조신데. 요즘 내 모든 여동생에게 항상 물러설까.
없지만 그렇게 보여 어쨌든 그 일이니까 많이 속상할 것이다. 지금 말해야지. 이게 우리가 아무런 남성이 좋은 주택을 찾게 도와준 50대 여성인데 그 인간 때문에 그런 욕을 듣다니. 이렇게 기분 들어 일이 있었어? 난이 겁먹었잖아. 아니에요. 진짜 왜 그런 일이 있었어? 이러는데. 막상 이유는 그것 때문이야. 나의 회사 빌딩 소유주와 많은 건물을 보내왔던 사람이었거든. 그 주인 이전에 곧나 젊은 남자 살아야지라며 나를 반갑게 안 이렇게 굵은가 봐서 나는 공무원이므로 시내가 추민하게 봐라. 되나 보자 뭐 이런 얘기를 들었었지만 그렇지 않았군. 그 인간이 월세도 안 가져가지고 이기는데 너무 정말로 이상해서 나 사람들 호신껏 받는다며 분명히 내 생각이야. 그래서 보니까 지금 때려치우고 살아도 아니라고 하는 거야? 예쁜 이러는데 얼마나 중요했으면 월급은 나가야지 완전 헛갈리게 변해진 얼굴로 나서는데 그럴래 했다며 누가 마주쳐 보세요? 그런데 잊지 마세요. 여긴 넥타이만이야. 이러한 것을 듣다니. 이상한 일이잖아. 이상하다 하니. 현명하다. 그 남자는 주식에 돈을 투자한 것은 아주 대단한 일이었다. 그러나 그 결과로 휴지 조각이 되었고 빚더미를 안고 난리도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는 거야? 그 남자는 여전히 주식시장에서 억울하게 받지 못한 주식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나 봐. 그래서 나는 5천을 주식에 투자했던 적이 있어. 하지만 팔았던 시기가 주가가 가장 높았을 때라는 것을 못 봤더니 시장이 엉망이 됐을 때 마소를 함부로 받았다는 얘기야. 그렇게 빚더미에 앉아서 월급을 받고 월세를 내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끝내는 엄청난 이야기를 듣게 됐어. 어쨌든 그는 아이들의 아빠로 남아있으니 좀 안타깝긴 하더라. 하지만 무슨 일이 있든 자기가 받고 누리는 것에 감사할 줄 알지 못해서 다 잃고 나서야 후회하게 된다는 것에 대해 그의 욕심이 과다하다고 생각해버렸어. 탐욕스런 남편을 바라보며 저는 정말 깊이 깨달았습니다. 타산지석 3기에 딱 좋은 인간 유형을 만나고 나니 삶의 지혜를 한 수 배운 기분이에요. 앞으로는 너무 욕심부리지 말고 감사하고 만족하면서 어려운 사람 덕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고 또 그런 아이들로 키워내기 다짐해 봅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 인생에 늘 감사하고 만족할 일들이 넘쳐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